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참전 명예수당이 5년 동안 13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다. 그래서 이 35만 원을 임기 내에 7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. 근데 안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직을 걸고 이거를 꼭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그랬어요. 이거는 제가 보기 직을 좀 걸긴 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장관님이 직 안에 있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, 보니까. 끝나고 나면 어떻게 직을 겁니까? 그 제가 보니까 올해 지금 3만 원 올랐어요? 이걸 어떻게 임기 내에 70만 원까지 어떻게 간다는 건지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앞서 질의 때 이제 새로운 보훈부의 보훈행정 방향과 관련해서 이제 통합보훈에 대한 당부를 좀 드렸잖아요. 저는 이제 통합보훈의 길이 하나 중요한 길이고 또 하나는 선진보훈으로 가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선진보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예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마음이 있어도 잘 모시지 못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최소한도의 예우를 그동안 해왔는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예우를 받는 분들도 좀 참아가면서 감수해가면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이제 세월이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G7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지금은 그런 점에서 조금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선진보호로 나아가야 될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제가 뭐 이건 뭐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보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그래도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우리가 미국 대비해서 인구가 15.6%입니다. 경제 규모로 보면 7.8%예요. 상당히 미국보다는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가 적습니다. 근데 보훈 예산으로 가니까 미국의 1.7%에 불과합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이걸 꼭 무슨 뭐 인구나 경제 규모에 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규모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 한 50배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한번 전체적인 선진보훈에 대한 구조를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참전 명예수당이 5년 동안 13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다. 그래서 이 35만 원을 임기 내에 7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. 근데 안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직을 걸고 이거를 꼭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그랬어요. 근데 직을 너무 많이 거셔요, 지금 보니까. 뭐 민주공작법도 뭐 직을 걸고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. 뭐 백선엽 친일파도 직을 걸겠다. 아니 뭐 장관이 무슨 뭐 이렇게 장관이 마음대로 걸고 말고 할 자리 아니잖아요, 그게. 하여간 뭐 이거는 제가 보기 직을 좀 걸긴 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장관님이 직 안에 있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, 보니까. 끝나고 나면 어떻게 직을 겁니까? 그 제가 보니까 올해 지금 3만 원 올랐어요? 이걸 어떻게 임기 내에 70만 원까지 어떻게 간다는 건지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원래 이제 그 어머님 잘 아시다시피 산술적으로 하면 원래 35만 원에서 70만 원 그러면은 임기 5년에 매년 7만 원씩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, 우리 재정 여건, 또 긴축 기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어떤 해는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그 부족분까지 보충을 하는 의미에서 뭐 10만 원, 13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결국 좀 많은 그런 협조를 해 주셔야. 원래 임기 초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15만 원, 10만 원 이렇게 인상하다가 임기 마지막 가면 아이고 이게 좀 후달린다 그래서 3만 원, 5만 원 인상하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예산 사이클이에요, 이게. 임기 초에 공약을 지켜야 될 임기 초에 3만 원, 4만 원 인상해 놓고 나중에 15만 원씩 2번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가능해 그게?
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- 보니까 예. 이거 말로는 지금 지킨다고 하는데 이거 이분들 살아계실 때 이거 약속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왜 급하냐면 이 참전 유공자분들이 2019년 19만 명에서 2023년 13만 명으로 3분의 1이 죽어요. 맞습니다. 예. 즉 70대 이상 다 돌아가실 분들이 꽤 많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지,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이 정도로 공약을 했으면, 그리고 이것 때문에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? 좀 0.78을 이겼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당선된 것 같아 보니까. 근데 그래놓고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킵니까? 아직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거 좀 완전 리콜 대상이에요, 이거.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번 종강 전까지 예.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들을 꼭 우리 의원들한테 국회에서 공식으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뭐 제가 볼 아니, 때는 뭐, 아닌 거. 예. 네. 관련이 있겠죠. 예. 물론 이제 유공자로서의 삶도 있기 때문에 보험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, 예. 근데 내용 자체를 보니까 이제 정치인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에 대해서 오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많이 이제 글을 쓰셨더라고요. 다른 글들 소개하시기도 하고. 그래서 이 보훈부 장관보다는 좀 개인적인 관심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, 오늘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분명히 뭐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, 다만 비율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. 이미 뭐 상세한 연구 또 평가가 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훈부가 올해 4월에 한 3년 동안 460억 원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 예.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편성은 안 된 거죠, 내년 예산에. 보훈부 예산으로. 그렇습니다. 예. 예, 그렇고. 저는 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 기념 사업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필요하면 검토하고 그쪽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 그래서 이제 우회해서 이제 독립유공자이신 거는 맞다 치더라도 이거를 보훈부에서 주도해서 기념관 추진하는 거는 처음 뉴스 나올 때부터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, 혹시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도 앞으로 계속 보훈부에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? 아니, 지금은 그 의원님 말씀대로 네. 그 전직 그 대통령 기념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훈부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? 지금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. 예. 자꾸 지금이라고 하시니까 네. 그 9월 달에 네.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신 걸 봤더니 네. 이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감했다. 보훈부도 곧 비밀 병기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,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수 없습니까? 뭐 제가 뭐 언론 뭐 인터뷰 했지만 뭐 정확한 그 맥락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밀 병기 뭐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관련해서 예. 국민들이 되게 바라고 있고 예. 성금도 많은 분들이 내고 있는데 예. 보훈부도 곧 비밀 병기를 공개할 거다. 예. 저는 이게 혹시 보훈부가 여전히 이 독립유공자로서의 기념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게 그런 건 아닌가.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 예. 거는 아니십니까? 예, 네, 저는 뭐 이념에 대해서는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상세한 거는 생략하고, 근데 제가 제주 지역 출신이니까 한마디만 드리면, 이게 뭐 책을 20권 읽으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제주 분들한테는 이 4.3 당시 계엄령 선포하셨고 대학살의 신호탄을 쏜 분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당시에 국무회의 때 어떻게 발언하셨냐면, 이 제주도 전남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밝은 세건해야 된다.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에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.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4.3 유족들이 많은 제주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뭔가 이념 논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. 저는 장관님께서 아까 처음 말씀하신 진영 싸움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저는 뭐 최대한 유공자 지원하고 보훈 가치 드높이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는데, 뭐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좀 태도가 보훈부 자체에서
추진도 안 하고 약간 그 이념 논쟁에 대해서는 뭐 의도적으로 주도할 생각은 없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? 뭐 이제 뭐 해석이 제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또 이제 해석을 달리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우리 의원님 그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저도 무겁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네. 한참 정치 선배님이시니까 뭐 행동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건 아닌데 저희는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이념 논쟁보다는 예산이나 뭐 유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올해 예산 심의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념 논쟁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장관님께서 한 번 더 판단을 해주시고 네. 올해 조합국감에서도 이념 논쟁 외에 다른 부분에서 집중했으면 예,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장관님. 예. 제가